이번에는 어떤 가정이 좀 말레이시아 유학을 오면 좋겠다. 이런 가정은 오지 마세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가정에게 좀 좋을까요? 사교육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교육에 대해서 사실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웅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표님, 저희 말레이시아 유학 모든 가정이 다 잘 맞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죠. 네. 저도 맨날 까먹어. 22제 4년, 5년 차 된 것 같아요. 해보지만 모든 가정이 다 만족도가 좋았던 건 아니어서 이번에는 어떤 가정이 좀 말레이시아 유학을 오면 좋겠다. 또는 이런 가정은 오지 마세요. 하는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말레이시아 유학 이런 가정은 좀 잘 맞았다 하는 경우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뭐 어느 나라 유학을 가든지 이제 비용적인 건데 이제 말레이시아 유학이라고 해서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렴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점은 비용을 낮게면 낮게도 갈 수 있고 높여도 갈 수 있는 유학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유학지에 비해서 비용을 낮춰서도 유학이 가능한 나라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뭐 영국이나 뭐 미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낮춰서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가장 베스트 유학지 중에도 하나겠죠. 네. 또 하나는 가족끼리의 분리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기러기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유학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뭐 시차도 좀 별로 안 나고 또 마음 먹으면은 뭐 바로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적합한 나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뭐 아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요.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뭐 비행기 시간도 막 사실 뭐 6시간 정도니까 네.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저는 또 대표님의 의견과 반대로 같은 이유로 이런 가정은 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정말 절약형도 가능하고 정말 최대로 뭐 사실 1년에 뭐 6천, 7천만 원 뭐 쓸 수 있는 뭐 최대 예산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예산을 작게 최소로 잡아서 오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물가 저 오랜만에 왔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렇죠. 환율이 그렇죠. 요즘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다시 들어온 게 6개월 만인데도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 환율이 지금 355원이었나요? 50원에서 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요게 그 예전에 그 미국발 무기지론 한번 대란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가 한 42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이때 정말 유학 인구의 한 70%가 빠져나갔었는데 네. 지금 한 350원, 360원이니까 사실 지금 환율 때문에도 사실 몽키아라 주변에 계시면 한국이랑 사실 비슷한 체감이에요, 물가가.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방이나 뭐 푸트라자야나 이제 사이버자야 쪽으로 가시면 그래도 좀 물가가 한국보다는 좀 낮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지금 초절약형으로 유학 계획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경우 지금은 환율이나 또 물가 그리고 요즘 또 세금 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세금도 뭐 학비에 또 몇 프로 이상 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절약해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뭐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학교를 뭐 유학비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문의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전엔 됐었어요.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학교가 있긴 있는데 네네. 저희 기준,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학교들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레이시아도 이제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네, 좀 환율 영향으로 이제 1,000만 원 미만 학교가 많지 않고 뭐 학년이 뭐 사실 유치원이다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한뭐 4, 5학년인데 1,000만 원 미만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또 1년 전과 또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 성향 면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여러 다인종도 들어와 있고 국제학교마다 학제도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학생 성향별로 물론 어떤 학제가 더 어울린다 이런 건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어떤 성향의 학생들만 와야 된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별로 어울리는 학교, 성향별로 어울리는 학교 이런 걸 찾으시면 좋고 또 반대로 부모님 성향별로 동네 선택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학생 성향별로 학교 선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모님 성향별로 주거지 선택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마다 그런 특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말레이시아는 각 동네마다 그런 특색이 너무 다양해서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또 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성향별로 뭐 워낙 학교나 또 지역을 좀 잘 선택해 보실 수 있어서 좀 아이 성향에 맞게 좀 학교도 좀 찾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뭐 좀 전원 생활 좋아하시는 분 또 그 나름의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고 도심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도심지 그 생활권을 또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님의 성향을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겠다 하시면 또 말레이시아가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또 나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뭔가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 문화에 너무 이제 적합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빨리빨리라던가 뭔가 빨리 처리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지 못하면 말레이시아 생활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일명 좀 속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한국이 제일 빨라서 다른 나라 똑같아요 사실. 네, 한국 대비 사실 비교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사실 없기는 하나 말레이시아는 이제 더운 나라 좀 특성상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뭐 국제학교라던가 이런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한국처럼 빠르진 않기 때문에 나의 성향은 뭔가 좀 딱딱딱 내가 예상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돌아가야 된다 할 경우에는 좀 안 맞으실 수 있고 여기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생활적인 부분 얘기했잖아요. 네. 성향도 얘기했고 맞아요. 그러면 정말 유학의 목적은 사실 교육이잖아요. 맞아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가정에게 좀 좋을까요? 교육적으로 우선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그 성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 가지 말레이시아 언어 하면은 말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만 어떻게 좀 놓고 목적으로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저희가 말하는 원어민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영어도 쓰는 나라고 영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나라지만 이렇게 저희가 딱 왔을 때 뭐 백인들이 이렇게 많다거나 뭔가 원어민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영어 환경이 많이 노출된다거나 그거 기대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좀 다양한 인종과 국적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고 영어 환경이 잘 되나 뭔가 원어민 속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 섞여서 있다기보다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 속에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 속에 섞여 있는 문화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완전 그 저희가 생각하는 국제학교 백인 맞아요. 학생들과 네. 그 다음에 그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이런 학교보다는 사실 말 그대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여러 언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우기에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좋은 선택이나 만약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좀 백인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정말 100% 원어민과 생활하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국제학교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학교 선택이라던가 정말 말레이시아가 맞는지는 한번 심도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교사가 100% 원어민일 수는 있는데요. 맞아요. 학생이 100% 원어민일 수는 없어요. 국제학교니까요.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는 원어민이 많아봤자 30%예요. 정말 많아봤자. 그리고 그 외의 학생들은 영어를 다 못하냐?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원어민 이렇게 백인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적인 분들은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제 영어를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맞을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신 또 장점은 뭐 저도 저희 아이 키워보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원어민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상대방이 나를 욕하는 구나 정도 판단할 수 있고 네, 네. 말레이어는 그냥 기본적인 정도로 이제 합니다. 워낙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서 또 다언어 국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원래 사람은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익숙하게 성장을 하는 환경이니까요. 네,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교육 부분. 사교육, 네. 네, 사교육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교육에 대해서 사실 거기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교육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필요한데 유학 목적이 사교육이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제학교는 비용 굉장히 낮추고 나머지를 사교육으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거는 두개 정도가 됐다고 봐요. 국제학교를 다니되 뭔가 보완이 필요해서 사교육을 조금씩 해주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성적만을 내기 위해서 국제학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비자용 그리고 그냥 일부 교육용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성적을 학원으로 만들려는 분들은 사실 저는 말레이시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사교육이 말레이시아가 일반적인 뭐 공부는 뭐 사실 뭐 어렵진 않은데 네. 악기 부분 좀 약하기는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악기 네. 부분이 뭐 이제 사교육으로 막 이제 한국처럼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고 그 외에 또 잘 돼 있는 거는 뭐 골프라던가 그렇죠. 뭐 승마밖에 없나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뭐 학업적인 사교육을 빼고 나서 근데 기타 액티비티는 네, 골프 승마에 사실 많이 특화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쿼시 돼 있고요. 스쿼시 잘 돼 있고 여기서 유명한 또 네.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잘 돼 있는데 축구 선수를 하려는 학생들은 사실 말레이시아가 예전에는 많이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 엘리트 코스를 제공하는 그런 팀들도 많이 생겨서 축구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실 말레이시아 하면 이게 뭔가 동남아니까 바다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학지 주변에는 바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나 그런 걸로 하기에는 조금 한국처럼 서울에서 해양 스포츠 하려면 강원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접근성도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사교육은 일반 학습 사교육은 뭐 가능합니다. 뭐 워낙 여기도 뭐 한국 학원들도 좀 많고요. 이제 그런데 한국처럼 좀 선생님을 정말 다양하게 섭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교육 비중이 좀 높았으면 하시는 경우 말레이시아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예체능 부분에서는 음악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체육 부분은 뭐 축구나 저희 아이도 수영 배우기는 굉장히 수월했었고 그 다음에 승마, 골프, 뭐 스쿼시 뭐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 좀 특화가 돼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 사교육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중학생 문의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중학생 이상, 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거나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곧 한국에서도 대학 입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 유학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좀 추천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좀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중1 2, 3 또 고1, 고2 학생들 문의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 뭐 2, 3학년 그리고 고1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실제로 고민을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힘든지를 이렇게 체감을 점점 이제 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유학으로 좀 관심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말레이시아 이제 국제학교로 와서 입시 준비를 하고 공부하기에는 또 너무 늦은 나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영어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로 입시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국 학생이 그렇죠. 갑자기 고등학생 때 와서 저 입시할게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2 정도를 여기 말레이시아 유학하기에 가장 마지노선 나이로 보고 있고요. 중3, 고1까지도 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제는 영어 기본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중3, 고1 학생들도 유학이 가능하나 사실 중2 이하의 학생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영어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좀 도피성으로 온 학생들은 사실 학교 선택뿐만 아니라 공부를 소화하기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는 한 아무리 늦어도 2학년 정도까지가 사실 학교 선택의 폭이 넓고 중3, 고1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좀 상담하고 진행하죠. 네, 맞아요. 상담을 좀 해보고 정말
가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좀 심도 있게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들에 의해 끌려오는 친구들 맞아요, 있잖아요. 많아요. 어머님들께서 요즘 노는 친구들과 떼어놓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잘 권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중2, 중3 이상의 경우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한국의 환경을 그냥 떠나서 말레이시아 오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어린 학생들은. 하지만 이제 중2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입시와 연관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너무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학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입학시험으로 이제 입학시험 보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경우는 좀 실망할 수 있어요는 뭐 사교육 환경을 너무 좀 한국과 같은 환경을 조금 기대하고 계시는 경우 약간 목동, 대치동 학원들처럼 네, 이런 걸 기대하시는 네네,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그 웨스턴 학생들, 정말 백인 학생들로 꽉 차여져 있는 학교 환경을 기대하시는 경우.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좀 실망하실 수 있고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워낙 다문화 다인종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너무 학생의 그 학년이 높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히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분리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지 않은데 일단 조금 데리고 와서 뭔가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 좀 실망하실 수 있다. 그렇죠. 또 네. 하나는 네. 너무 낮은 비용으로 네네. 좀 유학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학교 선택의 폭에 제한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네. 그런 학교들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이것도 좀 이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환율도 또 많이 올랐고 말레이시아도 이제 세금이 조금 많이 올라서 그런 이슈들 부분 때문에 이제는 사실 뭐 교육의 가성비라는 건 사실 없기는 없어요. 한데 맞아요. 뭐 예전처럼 정말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할 만한 이제 유학지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좀 많이 물가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유학이 왔을 때 좀 만족도가 높았던 네. 과정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만족도가 높았던 과정 비용을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은 그 예산이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급 이상, 중간급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연간 학비가. 그쵸. 네네. 연간 학비로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학교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사교육을 목적으로 둔 것보다는 국제학교에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그냥 좀 행복하게 여러 가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년적인 부분. 지금 학년이 중학생 미만으로 좀 어린 나이에 와서 다양한 노출을 경험을 하고 입시로 넘어간 학생들은 좀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학년을 좀 늦게 온 학생들은 다양함을 누리고 입시를 준비하기보다는 오자마자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분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워낙 뭐 방학 때마다 한국을 가기도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아버님이 또 수시로 오시기에도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말레이시아 유학은 워낙 각 가정의 목표나 또 예산이나 또 아이들의 성향 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이 말레이시아 유학이 맞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 국제학교 유학 시작하기 전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우선은 체험을 먼저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한다면은 정식으로 유학하기 전에 한번 학교의 캠프라던가 답사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체험을 할 때 늦은 나이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아직까지는 뭐 중학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단기로 체험을 한번 오셔서 캠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뭐 길게 보면 뭐 캠프 3, 4주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음. 짧게 2, 3일간의 뭐 학교 네. 답사라던가 네. 말레이시아를 처음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상담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좀 유학 계획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이제 도움되실 수 있는 댓글들 남겨드릴 거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답변 드릴 거고 저희가 상담 오셔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지만 사실 저는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한번 정말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 연락 주셔서 상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